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빚이 많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리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 리턴제가 오히려 인천시 부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염 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2부에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젊은 동네 홍대 부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인천시가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토지 리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 리턴제가 재정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경실련의 류건홍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토지 리턴제 좀 생소한데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토지 매매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하면 10% 정도의 계약금을 물리죠. 매수인이 줍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 10%를 매도인이 회수하는데요. 네. 토지 리턴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는데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이 매수인이 일정 기간 안에 예.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다. 나는 이 계약을 행사하지 않겠다. 끝내겠다라고 하면 원래는 매도인이 10%를 취득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10%를 반납하고요. 여기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는 그런 계약을 토지 리턴제라고 합니다. 예. 현재 토지 리턴제 인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부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새로운 유 시장님 인수위원회인 희망인천 준비단이 보고한 서류에 따르면 지금 인천시 부채가 한 12조 8,7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2009년에 7조 7,400억 원이었던 게 4년 만에 한 66%, 한 5조 1,2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인천시 자체가 한 4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공단 이런 것들이 한 8조가 좀 넘습니다. 그 토지 리턴 제도는 결국은 토지 담보 대출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대출로 본다면 그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자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합의하기 나름이겠죠. 대략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인천에서 송도 6809를 리턴제로 이렇게 매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매각 체결일부터 35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 8,520억 정도 되는데요. 10%에 대해서는 원금만 주니까 이자가 없고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5.19% 정도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 3% 정도 되니까요. 최소한 한 1.5에서 2% 정도는 다른 일반적인 담보대출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인천시가 토지 리턴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인천시가 지금 부채 비율을 하고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자금을 융통해야 됩니다. 지금 쓸 때는 많고요. 그런데 새로운 부채를 늘리려면 시의회 승인도 얻어야 되고 중앙정부에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피해 나가는 길은 이 새로운 대출이 아니라 매매였었겠죠. 매매는 이런 통제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돈을 빌리는데 편법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토지 리턴제를 통해서 매각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뭐 집계가 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예.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은 안 되지만요. 일단 예. 송도 6809가 있고요. 예. 또 인천도시공사가 송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하고 예. 영종 하늘동 도시용지를 리턴제로 매각을 했습니다. 예. 네, 문제는 이 두 건이 이 매수인들이 해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올 지금 7월하고 10월입니다. 이제 즉시 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토지들이 그 말 그대로 리턴됐을 때 다시 네. 돌아왔을 때 인천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당장 이자가 한 400억 정도, 예컨대 송도를 예를 들면요. 이자가 예. 4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불돼야 되는데, 예. 이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8,900억이라는 현금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 어디서 대출을 받거나 어디서 이 땅을 매각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높아서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고요. 예. 또 다른 어느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즉시 부채 비율 40%를 넘어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이제 커지겠죠. 예. 하지만 그 토지들이 리턴이 되지 않고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인천시는 토지도 매각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어떤 징표들을 보면 예. 6809의 매수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투자, 새로운 개발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전혀 해본 소식을 좀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컨소시엄은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고 또는 신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것보다는 요 돈을 빌려주고 5.19%의 이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재무적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예. 성격이 강한 자금으로 보여서요. 현실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천시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부채 비율,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부채 비율 40%를 좀, 여유를 늘려주는 것. 그래서 부채를 좀, 현실적으로 돈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융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부채는 지금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해서 급히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걸 중앙정부가 좀 풀어줘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편법적인 토지 리턴제에 대해서 시의회의 통제, 중앙정부의 통제가 있어서 이런 식의 그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시의회 같은 데서 견제가 없었나요? 못했죠. 이게 보증이나 담보, 채무부담 행위적인 성격이 아니라 형식은 나타나는 것은 매매였기 때문에요. 굳이 이 시의회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시의회가 어떤 통제를 하기는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권, 통제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좀 견제하고 통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우리 경실련도 이것을 좀 정부 공개 운동을 통해서라도 좀 정보를 얻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실련 류건홍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 구로구청의 5층 대강당에서는 상반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열렸는데요.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 장애인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도 2천여 명의 구직 장애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박람회. 기존의 박람회와는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단순 업무와 관련된 제조업 중심의 업체들이 참가를 했다면 네. 올해는 디지털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 능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업종들이 참여하면서 장애인들의 기대도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 이선 구로구청장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많을 때는 400명 넘게 취업을 한 해도 있고요. 적은 해도 200명 이상은 취업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제일 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아닌가 싶고요. 4년 동안 1000개 이상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또 장애인들은요, 비상인보다 훨씬 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건 물론이지만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자긍심, 긍지, 보람, 자아 성취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생명 이런 데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란 소득의 보장뿐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도운 결과 2010년부터 구로구는 서울시 일자리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 그 박람회 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올해는 구인업체 70여 개가 참여하고 300여 명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네. 구로구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고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4곳의 후원으로 열렸는데요. 오는 10월에 하반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먼저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용 안내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받았는데요. 그런 후 이력서 작성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제출을 하고 면접이 이루어졌는데요. 구직 희망 장애인과 구인 희망 업체와의 1대1 현장 취업 면접인 만큼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네. 구로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 신청 없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네. 미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무료 사진 촬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을 나와서 대사증후군도 검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사진사 정국석 씨, 구로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담당자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서 우리 찍을 수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글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찍으실 때 자유자재로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앵글에 맞춰서 그냥 그분들이 그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중점으로 해서 찍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그거 가지고 취업을 하시고 잘 되셨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매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또 인사를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좀 좋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이 행사장에 나와서 대사증후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심내혈관 질환이 당연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생활상의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직장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에서 취업을 향한 열정도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박람회를 찾은 참가자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쪽에 이제 판매 직원을 뽑고 있는데 지원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싶어 갖고요. 열심히 하려고. 네, 영업 투입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지원하게 됐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갖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눈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나 하고 싶습니다. 전에 농매장에 왔는데 7년이 됐어요. 정교한 건 못 봐도 보통 보는 체력적인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솜씨는 하나는 제가 당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무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배우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오래 할 자리면 돼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인터넷으로 하면은 일단 거기에서 바로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설명을 듣고 회사 사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조금 더 안정이 되죠. 기대감도 좀 있고 여기는 직장을 얻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평소에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의 직업 추천이나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찾아보는 정도여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도 알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고민해 볼 수 있어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네, 업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어서 좋고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구인 업체 담당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봤는데요. 국토사랑방송협의회 장동윤 대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심재달 지사장 차례로 만나보시죠. 저희는 직업 재활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주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을 하는 전문 업체로서 상체가 좀 자연스러운 사람을 저희들이 좀 선호하는 것.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채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좀 찾아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 일에 직면하게 되면 비장애인인 경우도 익숙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한 3주 동안은 장애인을 써볼 수 있는 이런 지원고용 제도라는 것이 있고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라든가 보조도구 같은 것들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께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가지시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는데요. 또한 비장애인보다 더 큰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 어렵게 취업을 했다면 그들에게 맞는 근무 환경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정보를 알고 싶어 할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앞서 소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이 되는데요. 꿈을 위한 도전에 더욱 힘을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익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서울시가 폭염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폭염 대책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폭염이 계속될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젊은 열정이 가득한 곳이죠. 홍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아현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5층에 사는 주민 49살 유모 씨 등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79살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4시 40분쯤 경기도 포천시 소호읍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2살 이모 씨를 화물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언덕길을 내려오던 마을버스가 길가에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는 이어 전봇대와 다른 승용차도 잇따라 추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운전자 68살 최모 씨와 승합차 운전자 37살 김모 씨,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행인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삼촌리에 있는 도로에서 SUV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9살 이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에 완충장치가 없고 탑승자 구조에 필요한 절단 장비가 늦게 도착해 인명피해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수배 중인 상태로 고급 단독주택에서 강도짓을 해 금품 수천만 원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일 서울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60살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 3천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주에는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 계속 더워가지고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네.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저희 폭염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폭염에 취약하신 어르신이나 뭐 또 쪽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 보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에 또 취약한 시설물, 가스나 유류 등 이렇게 날이 뜨거워지면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또 이제 뭐 갑자기 물 사용량이 증가하면 또 수돗물 부족, 뭐 공급이 좀 부족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 이제 생활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업무들을 좀 총괄하는 그런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에 취약한 계층 어떻게 보호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거리 노숙인이나 지금 독거 어르신들은 정말 이렇게 날이 무척 더우면 혼자 거리를 헤매시거나 또 방에 계시면서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 또 생활관리사 또 뭐 간호사 또 이제 뭐 지역의 자율 방제 단원, 뭐 통반장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재난 도우미로 저희가 유촉을 해서 이제 폭염특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이분들께 이제 재난 문자 서비스가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쪽방촌에 거주하신 분이나 또 이제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 분을 찾아다니시면서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이제 또 안부 전화나 방문하시면서 안전하신지 확인도 하고요. 또 이제 혹시 위급 상황이 생기시면 이제 응급의료센터나 또 그 119 또 1339에 연락해서 또 응급처치를 취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아마 그 길을 지나시다가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노란색 간판으로 예. 무더위 쉼터라고 예. 네, 간판이 달려 있는 곳이 서울시에 2,903개소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 쉽게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매년 6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 낮에 이제 그 되게 너무 더운데 혼자 계시지 말고 이런 데 나오셔서 좀 더위를 함께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 좀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쉽게 이렇게 좀 그렇게 그냥 흘려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폭염 경보 시에는 일단 특히 이제 오후 12시부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예.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물은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게 카페인이나 그 단 음료, 주류 이런 거 좀 마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간다고 해요. 예. 그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또 창문을 닫아놓고 자동차 안에 어린이나 노약자분을 홀로 남겨두시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또 이제 밖에 그 외출하고 오셨다가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시면 또 심장마비의 위험에 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시는 것도 조금 참으셨다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시민청에서 그 서울 책방 다시 재개관을 한다고 하던데 서울 책방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민청 이제 시민청이 어딘지는 다 아실 텐데 저희 새로운 그 서울시청 예. 건물 지하 1층에 이제 시민청이 지하 1층과 2층에 있는데요. 예. 거기 지하 1층에 서울 책방이 있고요. 예. 그동안은 이제 서울에서 만든,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또 서울에 관한 어떤 서적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요. 예. 서울의 역사나 문화, 정책, 아무튼 서울과 관련된 다양한 도서나 자료, 예. 엽서랄지 지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열람하실 수도 있고 또 구매하실 수도 있게 저희가 새로 단장을 해서 이번 이제 19일 이번 토요일이죠. 거기서 이제 그 북 콘서트도 하고요. 예. 시민들께서 좀 쉽고 좀 친화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나 지도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시에서 만드는 책은 예. 시중 가격 그러니까 그 정도 두께에 예. 그 정도 분량이면 한 10,000원 해야 되면 한 50% 정도? 5,000원. 예. 시에서 만든 책이니까요. 예. 굉장히 싸고 저렴한 가격. 그렇지만 콘텐츠는 예. 좀 알찬 그런 내용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토요일 날 그 재개관 행사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그 시에서 만든 책자 중에 이제 이정희 작가께서 사연 있는 나무 이야기. 그래서 예. 각 25개 자치구에 그 나무에 대한 그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게 예. 지금 현재 저희 책방에 가장 잘 팔리는 책이어서 그 이정희 작가님하고 또 이제 뭐 도서관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네. 이제 음악과 함께 떠나는 어떻게 보면 책 여행을 지금 해보기로 되어 있고요. 예. 시간 되시면 토요일 오후 4시부터니까요. 예. 미리 오셔서 책방에 책도 좀 둘러보시고 또 그날 저희가 나만의 책 만들기라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하고 또 네. 한평 시민 책시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도 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좀 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오셔서 좀 둘러보시고 또 뭐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그냥 뭐 북콘서트 관람하시고 그러시면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다 방학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신나는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가 있는데요. 예. 7월 25일부터 이제 8월 14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55명의 가족분이 실제 그 이제 뭐 농업 이론부터 뭐 떡매치기랄지 뭐 미꾸라지 잡기까지 그 이론 강의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용하시면 되게 자녀들이 재미있고 신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혹시 이제 이 신나는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 참여를 희망하시는 청취자께서는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일단 선착순은 아니고 전자추첨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18일 저녁 6시까지 접수를 좀 하셔서 꼭 당첨돼서 이번 이런 기회를 좀 누려보시면. 네.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신청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쉽게 그냥 검색창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하시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Well, I think everyone likes long weekends. Long weekend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Long weekend은 황금 연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3일 이상 주말, 진짜 황금처럼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직역할 필요 없이 뭐 gold weekend 그런 표현 없고요. 그냥 long weekend, 긴 주말이라고 합니다. Well, what do you usually do over a long weekend? I like to travel, relax, or clean the house. Well, I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의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젊은 동네를 꼽으라면 바로 이곳 홍대 부근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홍대 매력이 여행객들에게도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홍대 부근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유정열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여행지는 홍대군요. 네. 홍대는 주변은 해외 여행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이기도 한데요.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이어서 홍대, 순천 지역을 이태원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태원보다 오히려 홍대 쪽을 조금 더 많이 찾았군요. 네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활기가 넘칠 것 같은데 왜 여행자들이 홍대 거리를 많이 찾을까요? 네,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리가 있는데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네팔의 포카라, 캄보디아의 루앙파라방이 바로 그와 같은 여행자의 거리입니다. 홍대 거리에 배낭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로는 게스트 하우스 때문인데요. 홍대 주변에만 180여 군데가 밀집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게스트 하우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역과 바로 연결되는 공항 철도 덕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대 주변에 그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많다면은 서울 전체 게스트하우스의 몇 프로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나요? 안 나옵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신고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텐데 홍대 거리가 게스트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여행하는 분들은 잠자리가 중요할 텐데 홍대 게스트하우스 어떻습니까? 홍대 거리는 일단 그 시설들이 다 좋고요. 예. 특화된 곳도 있어요. 그 동남아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동남아 그 관광객이 많이 찾는데 예. 이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그 서비스를 잘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예. 그 유럽이나 어떤 그 미주의 배낭 여행자들 전문하는 곳도 있고 예. 국내 여성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 일단 내부 시설이 좋고요. 예. 인터넷 속도가 최고 수준이고 밖으로 나가면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많아서 그 홍대 게스트하우스는 인기가 높습니다. 예.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그 도미토리 방 침대 하나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고요. 물론 시설에 따라서요. 예. 2만 원 이하인 곳도 많다고 합니다. 2만 원 정도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식사 같은 건 제공이 안 되겠네요. 아침 조식으로 예. 그 토스트와 그 계란 프라이 해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홍대가 관광 명소로 꼽히는 이유, 뭐 게스트 하우스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홍대 거리는 흔히 젊음의 거리라고 하죠. 그 홍대 주변에 다양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개성 있는 카페, 예. 오세오, 패션, 액세서리를 파는 숍부터 해서 인디 밴드의 공연장, 디제이들의 그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클럽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예. 낮부터 밤까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홍대 거리죠. 여기다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 가게를 연 젊은 오너들도 대거 홍대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향이 젊은 친구들을 위한 취향을 잘 알고 있는 그 가게들이 많다는 뜻이죠. 예. 그 막상 홍대 앞에 보면 어디를 봐야 될지 쉽게 뭐 저거 하는데 어느 곳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그 홍대 정문을 기준으로요. 그 오른쪽으로는 산울리 극장, 왼쪽으로는 극동방송국, 예. 그리고 정문 쪽 앞으로 그 시선 앞으로는 그 홍대 사거리까지가 홍대 거리의 메인인데요. 예. 이 큰 길들 중심으로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골목에는 그 음식점, 카페, 클럽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홍대거리에서 벗어났지만 통생 그 홍대 거리의 일부라고 그 부를 만큼 영역이 확장되고 있죠. 바로 예. 그 상수역 부근의 상수동과 예. 고항철도역과 가까운 연남동 일대입니다. 예. 두 곳 모두 그 홍대 거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에는 그 예술가나 문화인들이 홍대 중심에서 벗어나 둥지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미 그 홍대 거리가 이제 포화 상태라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건데요. 예. 심지어는 그 연남동에 있는 어느 프라모델 숍은 국내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아와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갑니다. 예. 아무래도 장기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시간 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예. 외국인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는 곳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예.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오픈한 그 갤러리나 카페, 음식점 등이 있고요. 상수동은 맛집 경연자라고 할 만큼 쟁쟁한 실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중국 그 연남동 쪽으로 가면은 설교가 운영하는 중국식도 꽤 많죠. 예. 아무래도 홍대 앞이 너무 임대료 같은 게 비싸서 그쪽으로 간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많이 비싸죠. 예. 그러니까 점점 비싸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인들이 이렇게 그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예. 쭉쭉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홍대 거리라는 것이 확장이 된 겁니다. 예. 그 홍대 앞에 꼭 가봐야 할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홍대 정문 오른쪽에 홍대 단장하고 나란히 걷는 그 골목이 있는데요. 일명 벽화의 거리입니다. 예.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가 참 재밌는데요.
담당이란 공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 갤러리 못지않은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홍대 정문길 건너에 있는 놀이터는 주말이면 예술시장 프리마켓이 열리는데요.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들고 나와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예. 캐리커처를 그려주기도 하고 운동화나 모자 이런 데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으로 변신한 곳도 있고요. 예. 그 외에 길거리 곳곳에서 인디밴드의 그 공연과 클럽이나 그 거리에서 게릴라 공연도 펼쳐지니까 귀를 잘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홍대거리와 함께 그 부근에 볼만한 곳이 있겠죠? 네. 홍대에서 그 합정역 방향으로 가면 그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와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어요. 예. 천주교 성지 중에 한 곳인 절두산 성지는 그 한강 바로 옆에 있어서 한강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고요. 예. 합정역에서 양화대교를 건너면 선유도가 있습니다. 예. 이 선유도 공원은 예전 그 정수장을 그 리모델링한 공원으로 정수장 시설을 일부 남겨놓은 생태환경공원이죠. 예. 여기도 그 다양한 식물과 어우러진 풍경, 한강을 보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데요. 홍대 거리와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홍대거리는 뭐 1년 내내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14회 서울 국제 뉴 미디어 페스티벌이 8월 7일에서 15일까지 열리고요. 예. 이 페스티벌은 그 작가들의 창의적인 미디어 아트, 영상,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거고요. 예. 8월 15일에서 30일까지는 독립예술축제인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예. 홍대 거리 곳곳에서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의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열 여행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기라나예요. 저희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충전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현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